오늘 내용에 대해서 오늘도 10월 24일 바디워크 스트레치의 케이스 스터디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할 내용은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나이는 40대, 48세인가 봐요. 여성분이고 직업은 연구원이시랍니다. 평상시에 운동은 전혀 안 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좀 중요하겠죠? 평상시 운동을 안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 그러면 아무래도 근육량이라든가 뭐 근육 자체를 사용하는 그런 기능들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일 테니까 아무래도 관절의 움직임, 근육 자체에서의 가지고 있는 문제, 순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특히나 또 연구원이라면 연구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사무직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연구원이다 보니까 근데 운동도 전혀 하지 않는다. 그럼 평상시도 운동을 안 하고 일상생활 자체에서도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는 스타일이면 통증을 유발하는 염증 자체가 해결되는 거, 그 염증이 결국 회귀가 되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염증이 빠져야 되겠죠. 그런 문제들도 되게 통증이 생기면 좀 오래 가는 스타일일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단명을 받은 게 허리 디스크가 16년 전, 그다음 목 디스크가 10년 전,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가 먼저 시작됐네요. 그러니까 허리가 아픈 게 먼저 시작됐었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던 게 16년 전이라는 거예요. 아마 그때부터 아팠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고요. 그런 16년 전에 허리가 아픈 것들이 계속해서 발전해서 척추를 타고 올라가서 목까지 전이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회원분이시라는 걸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단명을 좀 알고 있으면 아무래도 과거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지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호소하는 것들, 뭐 어떤 것들이 아픈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30분 이상 보행 시 중둔근이나 중둔근부터, 그러니까 엉덩이에 있는 바깥쪽 부분이겠죠. 아무래도 바깥쪽 부분부터 요추 부위, 허리 부위까지 통증을 느끼고 허리를 숙일 때나 젖힐 때 요추의 통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거나 골반에 문제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코어가 딱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몸이 움직일 수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잘 움직인다면 코어가 안정성을 가지고서 움직임에 영향을 끼치고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래서 코어를 먼저 이렇게 수축시켜 보라고 한 다음에 숙여 보실게요 하고 움직임을 만들어주면 통증이 있냐 없냐를 따라서 그런 문제들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요추 자체의 가동성, 이런 코어가 되게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요추의 가동성에 문제가 있다면 아무래도 이 요추 자체가 많이 굳어 있거나 경직되어 있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이 증상을 보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오래 앉아 있으면 양측의 능형근부터 이제 능형근부터 승모근까지, 그러니까 등 견갑골이라고 하는 어깨뼈 사이 공간에서 있는 부분들이 결림 증상과 그다음에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앉아 있는 자세에서 구부정한 자세로 견갑골이 바깥으로 빠지는 형태를 띠니까 뭐 중부 승모근이라든가 하부 승모근 또는 능형근 이런 것들이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계속 구부정한 자세로 계속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앉아 있는 자세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 자세가 또는 구부정한 자세에서 뭐 요추나 흉추, 경추부가 이렇게 말려 있는 상태에서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의심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우측 어깨에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우측 어깨에 통증이 있는 것들은 아마 위에 있는 내용들이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밑에서 보면 30년 전에 테니스를 치다가 우측에 회전근개 파열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측의 회전근개가 파열됐기 때문에 어깨에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고 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찌됐든 구부정한 자세를 유지했을 거고요. 그렇게 팔을 사용하면서 우측 견갑골의 안정성을 잡아주는 회전근개 자체의 문제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대신해서 큰 근육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견갑골이 정상적이지 않은 위치에 있을 확률이 되게 높겠구나. 그게 위로 올라가서 자고 일어나는 우측 통증, 어깨 뒤쪽에 통증이 있다라는 것들은 통증이 어떠한 근육에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그게 아마 우측에 있는 회전근개에 의해서 생긴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구나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엎드려서 누워있을 때, 그러니까 엎드려 있을 때 견갑골이 바깥으로 밀려난다. 그러면 뒤쪽에 있는 견갑골이 바깥쪽으로 밀려나게끔 이렇게 스트레치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능형근이라든가 중부승모근, 하부승모근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 있어서 견갑골이 바깥쪽으로 많이 빠지는 스타일이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 또 양측의
L스파인. 그러니까 요추 자체가 옆으로 이렇게 기울이는 동작에서 양쪽 다 통증을 느끼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양측의 L스파인의 사이드밴드에서 통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아무래도 코어라든가 이런 근육들, 뒤에 있는 QL이라든가 이런 복부 쪽에서 이렇게 늘어나거나 수축할 때 이 요추를 잡아줘야 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근육들에서 약해져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ROM을 체크해 봤는데 좀 문제가 되는 것들, 크게 되는 것들은 어깨에서 숄더의 굽힘 동작이죠. 팔을 들어 올리는 거에서 앞쪽에 있는 게 오른쪽이니까 오른쪽, 왼쪽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오른쪽 팔이 다 안 들어지네요. 그리고 오른쪽이 인터널 로테이션과 익스터널 로테이션, 팔이 회전과 내회전, 외회전 둘 다. 그렇다면 한쪽으로 과도하게 뭐 사용해가지고 내외전이 제한됐다는 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깨 자체가 지금 뻣뻣하게 굳어져 있다는 것들을 조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힘을 쓰는 것도 약해져 있을 거고 움직임도 제한이 있을 거고 그거에 따라서 팔을 어찌됐든 들어야 되니까 보상작용으로 상체를 이렇게 눕힌다든가 아니면 목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거에서 문제를 일으킬 가망성, 보상작용이 생겨 있을 가망성이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약간 나머지 것들은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힙 조인트에서 오른쪽 발의 익스터널 로테이션, 발을 바깥쪽으로 회전하는 동작에서 감소가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MMT를 봤는데 매뉴얼 머슬 테스팅이죠. 팔을 들어 올리는 플렉션 동작에서 아까 플렉션에서 제한이 ROM에서도 제한이 있었죠. 이거 ROM에서도 이 플렉션에서 제한이 있었어요. C스파인에서는 그러니까 경추는 앞으로 굽히고 뒤로 피는 모든 동작에서 힘이 약해져 있다. 목을 가누는 능력 자체가 좀 떨어져 있겠구나. 목의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통증 때문에 힘을 못 주거나 아니면 목 자체의 근육이 뻣뻣해져서 움직임이 제한되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힘을 주는 능력도 떨어져 있구나. 그리고 양쪽에 C스파인은 결국 그러니까 경추는 앞뒤로 이렇게 고개를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좌우로 움직이는 거에서도 많이 약해져 있다. 그 중에서도 요추 부위에서 익스텐션, 허리를 뒤로 젖히는 동작에서 굉장히 약해져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추의 안정성이 자체가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가동성 자체 둘 중에 하나가 떨어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요추 부위 자체를 뒤로 젖히는 동작을 가능하지 않겠죠. 이게 요추의 전만 커브 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허리를 지지해주고 있는 허리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굉장히 약해져 있거나 해서 통증을 느끼거나 아니면 그 힘 자체를 잘 못 주는 신경적인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텐더니스, 앞통점은 양쪽에 있는 사각근, 그 다음에 중둔근, 목에서는 이제 사각근이 나오면 사각근이 이렇게 목뼈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만약 목뼈가 있으면 사각근이 이게 C, 1, 2, 3, 4, 5, 6, 7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막 이렇게 나오는 사각근 뭐 2번 다른 걸로 뭐 이렇게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있고 여기서 또 뒤로 가는 게 이렇게 있어서 요 사이로 그림을 되게 못 그렸네요. 이 사이로 지나가는 신경들이 전사각근과 중사각근 사이로 지나가게 돼요. 브라키얼 플렉스라고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사각근에서의 압통점이 있다면 그쪽으로 가는 신경의 압박이 가해지고 있지 않은가를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림 증상이라든가 팔이나 어깨랑 같이 엮어서 문제가 있지 않은가를 꼭 테스트를 진행해 보는 것이 좋은데 여기에서는 뭐 저림 증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아무래도 중둔근 자체에서 압통점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양쪽 다 중둔근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페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트렁크 플렉션 테스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허리를 앞으로 이렇게 숙이는 동작, 그리고 또는 트렁크 익스텐션, 허리를 펴는 동작, 이 두 가지를 테스트했는데 뭐 꼬리뼈라든가 ASIS라고 하는 전상강골극 요 부분을 이렇게 양쪽에서 뒤에서 보면 이렇게 잡아준 상태에서 골반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숙이면 통증이 이제 양성이라는 말은 이거 통증이 양성이라는 건 아니고요. 이 테스트 자체가 양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이 줄어들었다는 걸 표현한 겁니다. 그다음에 코어를 수축하고 나서도 통증이 감소했대요. 그러면 골반의 불안정성 또는 코어 자체가 굉장히 많이 액티베이션이 떨어져 있어서 요추뼈 자체를 잡아주고 안정성을 확보해주는 기능 자체가 많이 감소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봤을 때 양측 또 허벅지에 손을 대고서 저항을 하면서 이렇게 뭐 숙이는 동작, 뭐 배드나 아니면 뭐 탁자나 이런 것들을 짚으면서 숙이거나
팔 힘의 도움을 받으면 요추 자체의 통증 자체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감소한다라는 말은 결국 힘이 약하다는 말이겠죠. 도와줘서 힘을 좀 덜 쓰게 하면 통증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그러면 코어를 잡아주고 있는 근육 자체가 많이 약해져 있구나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트렁크 익스텐션에서 엉덩이를 밀어넣지 못하고 허리를 제껴서 일어선답니다. 우리가 막 스쿼트 할 때 힙 드라이브라고 해서 엉덩이 근육을 수축시켜서 몸을 띄우고 일으키는 동작들을 해서 근육을 사용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엉덩이 근육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니까 골반이 흔들리고 그 상태에서 허리를 과사용해서 익스텐션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편동작, 허리의 편동작을. 그것 때문에 허리에 통증이 생기거나 허리 주변부가 이렇게 경직되거나 강직되거나 이렇게 굳어지는 형태 이런 것들을 많이 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에 대한 플럼블라인 테스트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 앞에서 보면 이런 거에서 볼 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일단 선부터 눈에 보이는 것부터 오른손이 좀 더 밑으로 내려와 있죠. 그리고 팔이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와 있는 거. 어깨의 높이도 이 오른쪽이 좀 내려가 있는 형태를 띠고 있죠. 팔이 내려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보기에 정상적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오른쪽 다리가 둘레가 좀 더 얇아 보입니다. 보일 수 있는 거 이거로는. 그리고 옷의 형태 때문에 나머지를 판단하기는 약간 애매하죠. 뒤에서 봤을 때 이 다리도 이렇게 돌아가 있는 형태를 띄어서 뒤에 있는 주름이 다 바깥쪽으로 약간 이렇게 회전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어깨 높이는 좀 더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형태. 팔이 그리고 왼쪽 팔이 약간 더 접혀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앞쪽에 있는 이두도 짧아져 있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팔꿈치도 이쪽 바깥쪽으로 좀 돌아가 있습니다. 이 왼팔 자체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요 라인에서 이렇게 된 라인과 요 라인을 이렇게 보면 이쪽이 왼쪽 편이 좀 더 수직 형태로 되어 있고 굴곡이 이렇게 안쪽이 더 많이 지어져 있죠. 이렇게 시프트돼서 되어 있지 않나?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체중을 좀 많이 싣구나. 왼쪽 다리에 체중을 실어서 왼쪽 다리의 힘이 좀 더 종아리나 이런 것들을 자극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이런 종아리 쪽으로 자극을 받으면 뒤에서 봤을 때 볼게요. 여기서 이런 종아리 쪽으로 자극을 받으면 햄스트링이 이렇게 있고 종아리 근육이 이렇게 있고 꼬여서 이렇게 가잖아요. 이 뒤에서 올라오는 힘이 이쪽으로 많이 그 스트레스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허리 쪽이 경직되고 여기에 있는 QL 머슬도 같이 경직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런 것도 확인해 봐야 돼요. 여기 지금 그림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 아치 문제도 있지 않나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옆모습을 봤을 때 이분 그냥 보기에도 약간 포워드넥이죠?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쭉 그으면 발의 위치보다 몸이 앞쪽으로 이동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체중이 그러니까 다리가 서 있는 거에서 발이 중심을 잡고 있고 몸이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 후면에 있는 근육들이 항상 긴장되어 있을 확률이 되게 높겠죠. 이게 완전히 넘어질 정도가 아니라면 첫 번째, 얀다에서 보면은 첫 번째 중심을 잡아주는 게 발목이죠. 그러니까 종아리 뒤쪽에 있는 근육들을 항상 타이트하겠다. 그럼 양쪽에 있는 종아리 근육들, 칼프머슬이라든가 솔레우스, 뭐 가자미근이라든가 비복근, 뭐 이런 근육들 자체가 굉장히 딱딱하게 경직되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척추 기립근이라든가 이런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뻣뻣하게 굳어져 있다는 게 굉장히 강하고 이런다는 건 아니에요. 근육이 짧아졌다고 강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 뻣뻣하다는 느낌과 뭐 물렁물렁하다는 느낌 이런 것들이 느낌적인 것들이 다르다는 거고요. 그렇게 굳어지면 아무래도 혈액의 순환이라든가 근육이 수축하는 것들을 방해할 요인들이 되기 때문에 근력도 많이 감소되어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팔은 여기에서 이제 왼팔이죠. 왼팔이 아까도 말했지만 약간 더 이렇게 내회전되어 있는 형태가 또 보이죠. 그렇다면 어깨가 앞쪽으로 말려 있을 확률이 있겠구나. 이러면 이쪽에서 대흉근이라든가 뭐 이런 근육들도 짧아져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의심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건 제 개인적인 이걸 보고서 하는 거니까요. 선생님들이 생각하기에도 다른 의견이나 내용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텐더니스나 뭐 이런 것들 가지고서 근육이 문제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ROM을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어깨에서 플렉션 IR, ER에서 뭐 문제가 있었죠. 뭐 30년 전에
회전근개 파열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어깨의 안정성이 굉장히 감소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숄더 자체에서의 문제 하나를 의심해 볼 수 있고요. 이 문제가 허리로 갔는지 목으로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 어깨 문제를 하나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이 테스트에서 트렁크를 이렇게 몸통 전체를 굽힘 동작으로 가는 동작에서 골반을 잡아주거나 아니면 코어를 이렇게 수축시킨 상태에서 움직이면 통증이 감소되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룸바 자체, 그러니까 코어 머슬의 이 액티베이션이 잘 안 되는 걸로 스타빌리티가 떨어져 있겠구나. 안정성이 떨어져서 아무래도 이걸 조여주는 형태의, 그러니까 호흡이라든가 코어 머슬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운동들이 필요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둔근, 앞통점에서 중둔근이 발생했었죠. 목도 스칼렌이라고 하는 사각근,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중둔근 같은 경우 양쪽 골반에서 바깥쪽, 그러니까 골반에, 그러니까 걷거나 안정성을 확보해 주는데 가장 중요한, 하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중둔근인데 그런 중둔근 자체가 안정성이 떨어져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과, 그 다음에 목의 앞통은 이제 신경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적혀져 있는 거에서 신경을 언급하는 건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그냥 목이 좀 굳어 있다. 그렇다면 지난번 시간에도 얘기 나왔던 것들이 목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앞쪽에 있는 근육들, 그러니까 흉쇄유돌근이라고 부르는 목빗근이라든가 이 사각근이 항상 짧게 굳어져 있고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꾸부정한 자세나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런 근육들로 인해서 목의 기능이 떨어지고 그 경추의 움직임이 결국에는 문제를 일으켜서 목의 주변 근육들 자체 전체가 이렇게 뻣뻣하게 굳어지는 것들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움직이게 관절이 잘 움직이게 해주는 것들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생각해보고 진단명을 딱 생각해보면 의학적으로 진단명이 나올 수 있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딱히 어떻게 이렇게 뭐 완벽하게 뭐로 인해서 이런 통증이 나온다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목이나 허리 통증에 의해서 일단 발생한 것 같고요. 최초에 발생한 건 처음 발생한 것부터 살펴보면 어깨 회전근개 자체에 문제가 있었고 그런 회전근개 자체를 방치하셨겠죠. 아무래도 운동을 안 좋아하시다 보니까. 그러면 오른쪽에서 회전근개가 이렇게 팔을 움직이는데 안정성을 확보해주지 못하면 겉에 있는 승모근이라든가 다른 근육들에 의해서 어깨를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목이나 허리 쪽에서 문제를 같이 동반돼서 일으킬 확률이 높아요. 목 같은 경우는 이제 승모근이 어깨를 움직이는데 많이 개입한다거나 아니면 광배근이 잘 사용되지 않아서 어깨가 말리거나 이런 것들이 같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어깨뿐만 아니라 허리라든가 목에도 문제가 그렇게 전이되면서 생긴 게 아닐까라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그냥 진단명으로 의심할 수 있는 건 결국에는 LBP라고 하는 만성 허리 통증이 가장 의심스럽습니다. 진단명으로 나올 만한 거는 요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허리 통증이 지금에서 생긴다면 단순하게 그냥 코어가 약해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중둔근도 문제가 있다면 저림 증상이 다리 쪽으로 가는 게 있는지 또는 다른 어떠한 증상들을 호소하는 게 있는지를 계속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뻣뻣해져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온 통증은 허리 주변을 감싸고 있는 작은 근육들이 불안정하니까 뻣뻣하게 굳어져서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라서 아무래도 주변에 있는 다른 근육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뒤쪽에 있는 광배근이라든가 뭐 복부에 있는 근육이라든가 흉추의 움직임이라든가 고관절 자체 골반에서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아져야지만 결국 허리의 뻣뻣함이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허리의 뻣뻣함이 떨어져야 이 만성적으로 허리에 통증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감소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해야 결국에는 어깨라든가 목이라든가의 위치를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 중심이 되는 거는 뭐 딱히 이벤트성으로 어떤 문제가 있던 건 없긴 하지만 시간이 한참 지났고, 그래서 저는 만성 허리 통증을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진행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코어에 있는 근육들, 그래서 코어를 안정화시켜 놓고 그 안정화시킨 상태에서의 움직임을 회복시켜주는 형태를 띠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처음에 통증이 나왔던 게 허리랑 엉덩이 중둔근이었기 때문에
중둔근 자체, 그 아치가 정상적인지를 한번 다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펌라인 테스트에서는 발의 모양이 보이진 않았지만, 이건 따로 스터디를 이제 하면서 들었던 건데, 아치가 무너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치에 영향이 있을 확률이 좀 더 높기 때문에 그 아치를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끔 티베스 포스테리어 쪽 강화시켜주는 거, 그다음 중둔근을 강화시켜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시작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코어의 안정성을 확보해주는 형태를 가장 먼저 뛸 것 같아요. 호흡이라든가 호흡이라든가 자세, 앉아있는 자세부터 해가지고 여기서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면 뒤쪽에 후면 사슬에서 힘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의자가 이렇게 있고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허리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코어를 안정화시켜 놓고 상체를 앞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주는 형태만 해도 뒤쪽에 있는 후면 사슬이 타이트하게 이렇게 딱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힘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코어를 먼저 수축시킨 상태에서 후면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후면을 사용하지 못하면 결국 그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목이나 흉추를 너무 많이 힘을 갖다 써서 목이 뻣뻣해지게 되기 때문에 코어를 안정화시키고 이걸 피드백이나 피드포워드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힘주는 거예요 라고 알려주고 이렇게 힘준 게 맞아요 라는 것들을 계속 확인하면서 힘을 주고 못 주고 이런 것들을 계속 피드백을 주면서 이 움직임을 서서히 만들어줄 것 같아요. 그래서 골반의 움직임도 아주 작은 각도지만 만들어주고 후면에 있는 사슬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동반되면서 골반 자체와 코어 자체의 운동을 처음에 시작해서 후면 사슬 자체를 같이 사용하는 것부터 접근을 할 것 같고요. 이렇게 이런 자세로 운동했을 때 목 쪽에 있는 근육들이 굉장히 많이 이완되게 됩니다. 겉에 있는 특히나 승모근, 상부 승모근이라든가 레비에이티스 스카필라라고 하는 견갑 거근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움츠려져 있는 것들 때문에 목으로 지나가는 상태에서 자극을 많이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기립근이라든가 광배근을 잘 써서 이 위쪽에 있는 근육들이 너무 많이 개입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잘 써지면 목 쪽은 같이 이완되니까 로테이트 커프에 관련되어 있는 운동들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회전근개가 약해져 있고 이 프롬라인 테스트에서 이 어깨가 삐뚤어져 있었죠. 왼쪽 어깨가 올라가 있고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한쪽으로 시프트되어 있는 형태나 이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골반의 스트레칭이라든가 좀 척추의 정렬을 맞추기 위한 거 그것뿐만 아니라 이 회전근개 자체도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로 아무래도 뭐 승모근이라든가 다른 근육들을 너무 뻣뻣하게 개입한 게 많을 것 같아서 그거보다 더 작은 안정성을 확보해주는 로테이트 커프 머슬들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로테이트 커프 먼저 릴리즈를 해줘야지 마사지를 해주건 스트레칭을 해주건 이렇게 해서 근육이 많이 굳어져 있는 것들을 좀 풀어주게 될 거고요. 어깨가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꼭 확인해 봐야 되는 건 목에 있는 근육들이 어떤 건지 그다음 소라식 흉추 자체에서의 움직임 갈비뼈에 결국에는 견갑골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흉추 자체의 움직임, 그러니까 T-스파인 로테이션이라고 해서 하체가 고정된 상태에서 상체를 회전해주는 형태로 요추가 아니라 흉추가 회전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인지시켜서 몰리제이션을 진행해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목에 있는 근육들을 스트레칭 시켜주면 아무래도 이완 효과가 되게 빨라지겠죠.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스카퓰라가 정상적인 이렇게 척추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스카퓰라가 있는 거에서 이 삼각, 하각 양쪽의 위치나 척추 라인에서 이렇게 벌어진 정도 이런 것들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양쪽이 같은 위치에 있을 수 있고 그다음 움직일 때도 같이 그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인지를 시켜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원분한테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결국 최초에는 어깨 회전근개 때문에 처음에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제 생각입니다. 이미 30년 전에 다친 거긴 하지만 이게 존재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허리 디스크라든가 목 디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겼는데 결국에 그런 것들은 코어라든가 이런 근육들이 안정성이 떨어지면서 척추 자체를 잡아주는 기능들이 떨어지고 이 기능들이 떨어지면 꾸부정한 자세가 되고 그 자세에서 목은 앞으로 빠지게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목에 가해지는 압력은 증가하고 목 주변에 있는 근육들은 경직되고 그래서 디스크의 압력이 발생하게 되면 통증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될 거고요. 하지에서 이제 코어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아까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 발 자체에 아치에 문제가 있는지랑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중둔근 자체가 정상적으로 사용돼야 결국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허리가 많이 뻣뻣해져 있는 사람한테 좋은 운동은 약한 강도로 골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움직여주는 게 되게 좋아요.
그거에서 걷는 것만큼 좋은 운동이 없겠죠.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걸으려면 똑바로 된 다리 길이와 다리 자세가 필요하겠죠. 그러려면 발의 아치가 무너져 있거나 아니면 무릎이 안쪽으로 돌거나 바깥쪽으로 돌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지를 체크해 봐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것들을 설명해 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허리에 통증이 있고 허리 요추부 자체에서 통증이 있었던 거가 발생했기 때문에 코어의 안정성이 떨어져 있고 결국 얘를 수축한 상태에서 몸을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는 것들을 강조해 줄 거예요. 그 테스트 자체도 트렁크를 이렇게 플렉션해서 굽혀서 하는 동작을 할 때 손을 짚거나 아니면 코어를 수축한 상태에서 움직였을 때 통증이 감소되는 걸로 봤을 때 코어나 이 복부 주변을 잡고 있는 허리 주변이죠. 통으로 잡고 있는 그 근육들이 약해져 있다는 것들을 인지시켜주는 것과 동시에 그쪽의 운동이 필요하고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결국 호흡이라든가 이걸 수축한 상태에서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발과 골반에 그러기 위해서는 발과 골반의 정리를 맞추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코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다음 주변에 있는 근육들 결국 골반이 부드러워져야 결국 허리의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골반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순환 잘 될 수 있도록 스트레칭이나 이런 것들을 잘 진행할 것이라는 것들을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